대리운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리운전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학교에서 많이 배웠듯이 자본주의 경제 원리 중에 하나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시장에는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운전 시장은 특히 참 실시간으로 적용되다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대리기사들의 일일 출근을 공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고객님들을 수요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서로 상호 균형을 이룰 때는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적정한 요금에 또는 신속하게 또는 정확하게 빨리 배정도 이루어지고 댁으로 가시는 시간도 덜 기다리시고 가시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이 시장의 원칙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항상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이 변수들이 잘 적용을 하게 되면 점을 잘 잡아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떤 변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 무조건 그날은 실시간으로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댁으로 가시는데 기다리는 시간 또는 요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생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비용들이 발생되고 어떤 문제,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기상입니다. 기상에 따른 변수가 첫 번째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상 악화로 인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는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 폭염이 오거나 또는 날씨가 요즘 겨울은 좀 덜 춥습니다만은 날씨가 아주 강추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급, 대리운전을 하러 나오는 기사님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따뜻하고 날씨 좋고 이런 지금과 같은 봄 계절이라든지 또는 가을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냥 편하고 좋고 그 다음에 어디서 대기를 하거나 기다리거나 그래도 크게 어떤 기상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만은 천우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리,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사님들이 특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고 또 실제로 손님 여러분들 부르시는 손님분들도 마찬가지로 대리를 요청하실 때 비가 오면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여건이나 상황들은 그렇지 또 못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다 보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작은 우산이라도 들고 다녀야 되고 또 우산 들고 있으면 우산 들고 있는 것만큼 불편한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 눈이라도 오면은 빨리 이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보통 기사들이 도보로 이동하거나 요즘은 또 장비를 사용해서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하는 기사님들도 많은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눈길에 미끄러질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천천히 이동하게 되고 또 이동하는 시간도 평상시 같으면 5분이면 될 거리를 10분 걸려서 이동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대리기사님들이 지쳐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사님들의 공급 즉 출근율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변수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날씨 기상이 안 좋은 날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요. 특히 사고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대리운전의 사고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출발할 때 또는 도착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주행 중에는 그래도 극히 사고 나는 확률이 조금은 없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차를 대리기사가 한 상태가 아니고요. 고객님께서 주차하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는 차량 키를 받아서 차량을 이제 출발시키기 위해서 첫째 나가는 방향이나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나갈 방향을 판단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급하게 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도착했을 때 마찬가지고요. 도착할 때도 일상적인 아파트라든지 그러면 조금 덜한데 주택가라든지 그러다 보면은 주차하는 여건 자체가 본인은 또 평생 처음 가는 곳이고 처음 가서 주차하는 여건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출근을 또 안 하시고 출근을 포기하시는 게 현실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번째는 어떤 또 요인들이 있냐면은 요금에 따른 변수입니다. 특히 뭐 요금을 많이 주는 오다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기사들의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요금을 동일한 요금을 평상시에 가시던 요금대로 2만 원에 가셨다면 2만 원에 가신 요금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있으면 거의 비슷한 거리를 가는데 요금이 2만 5천 원이다. 그러면은 기사들은 과연 어떤 오다를 선택할까요? 불을 보듯이 원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2만 5천 원짜리 오다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2만 원짜리 오다는 일단 패스. 기사들이 봉사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벌러 나온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뭐 봉사고 서비스지 않습니까? 서비스 봉사를 이어서 돈을 버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일단 눈에 먼저 보이는 기사들이 오다를 선택하는 세 가지 요소라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금액, 두 번째 도착지, 세 번째 출발지. 이 순입니다. 금도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금액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동 제한되고 이러다 건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상 여건이 안 좋은 날은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선택 요금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뭐 상황실에 통화를 하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뭐 평소에 다니시던 금액이 있으면 문의해서 오늘 기사가 배정이 잘 되느냐, 지금 가면 뭐 얼마에 가면 괜찮겠느냐라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필드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왜냐, 출근한 기사 숫자가 평상시보다 훨씬 적습니다. 공급이 적고 수요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은 요금은 인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뭐 기상의 변수라든지 이런 변수가 없을 때는 또 기사들이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출근한 기사는 많고 오다 수는 없고 이럴 때는 또 뭐 사실은 정상적인 요금 또는 정상적인 요금보다 조금 저렴한 요금 그 정도도 어떻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에 가시는 손님한테는 다소 뭐 몇천 원의 금전적인 지출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전하는 대리기사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세 번째로 도착지에 대한 변수가 있겠죠. 도착지에 대한 변수라고 하면 한적한 오지에 도착을 목적지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번화가 가까운 쪽이냐 아니면 번화가 쪽이냐에 따라서 대리기사들이 번화가 쪽인 것 같으면 다음 오다를 잡을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오다 초이스를 선택을 빨리빨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좀 한적한 곳이라든지 특히 행정 단위로 리 있지 않습니까? 면, 동 떨어지는 곳을 도착지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리라는 곳에 그 기사분이 가보신 경험이 있거나 또는 그곳을 잘 아신다고 하면은 차후 오다가 나올 수 있거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 오다를 선택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그 패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착지에 따른 변수가 상당히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들은 또 그 도착지 자체에 오랜 경험이 있다 보면은 경험이 없는 신입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거기가 뭐 똥인지 된장인지 뭐 오진지 아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있으려니 막연하게 생각하고 아니면은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오다를 잡고 무조건 운행하기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베테랑급에 해당되는 기사분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그 출발지에 대한 변수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도 뭐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 대리기사가 있는 현 위치에서 가까운 곳이면 뭐 크게 변수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뭐 한적한 곳이나 변두리 또는 뭐 맛집 음식점이라 그래서 좀 골짜기 같은 곳에 있다. 거기서 회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식사를 하시고 음주를 하시는데 대리를 부르신다. 그러면은 그거를 딱 노리고 대기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들은 요금 부분에서 자기가 만족할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오더를 잡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사의 생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곳에 부를 때는 기본적으로 대리기사가 요금 판단을 할 때 근처 가까운 어떤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라고 판단할 때 택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오다 정도의 금액이어야 그 오다를 잡고 수행할 의지를 갖습니다. 거리는 가깝다 하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리는 가까울지언정 출발지 자체가 번화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 많이 떨어져 있는 곳, 외진 곳 이런 곳에서 출발하실 경우에는 기사들이 택시를 타고 가는 비용 정도가 포함된 금액이었을 때 대리기사들은 오더를 수행할 의지를 강력히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기상에 대한 변수 또는 요금에 대한 변수, 도착지에 대한 변수, 출발지에 대한 변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 부분에 있어서 대리운전 공해주는 대리운전 기사가 공급이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대리 요청하는 고객님 자체가 수요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기상이나 요금이나 도착지나 출발지나 이런 변수에 따라서 즉시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일반론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적용되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금 인상, 요금을 조금 더 올려서 대리운전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그래도 제일 현명하고 제일 옳은 선택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